안녕하십니까. 보험조는 최한희 기자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금융당국이 분급제도를, 수수료 분급제도, 수수료에는 시세기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게 진행 중이다. 이런 검토를 했는데 벌써 안이 나왔네요. 오늘 보니까 오후에 저희가 기사를 썼는데 빠르게. 그 중에 이제 핵심이 되는 거는 이제 요거 표준신계약비 제도와 지금 하나 더 있죠. 보험 차익 거래 금지, 정기금 확대. 그 안 있는데 일단 그거 설명하기 전에 가장 큰 표준신계약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일어나는 시책비 분급, 수수료 분급과 연계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시행 이후 급격한 신계약비 통제를 위해 금융당국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시행 이후 지금 이게 뭐예요? IFRS 시행 이후 사업비 분류 체계하고 이연사업비 제도가 바뀌었죠. 이연사업비제는 지금 현재 7년, 포 기준으로 했을 때는 7년이던 것이 전체 기용을 하면서 지금 돈이 막 써도 옛날에는 그걸 N으로 7년으로만 7로 나눴는데 지금 보험 기준으로 나누다 보니까 쓴 거에 대한 부담감이 부담 적으니까 돈을 많이 쓰는 거죠. 이렇게 많이 없이 신계약을 더 하면 또 CSM 인식을 또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돈은 많이 쓰는데 이익이 많이 잡히는 이게 이제 과거의 사고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구조가 돼 있다 보니까 보험사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죠. 돈을 많이 쓰는데 이익이 많이 잡힌다. 그런데 돈을 왜 안 쓰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돈을 이제 잔뜩 쓴 거죠. 신계약비 쪽으로 잔뜩 썼습니다. 이 제도적 효과를 보면서. 그러다 보니 이제 금감원이 보니까, 초과사업비 정도가 제도 변경에 따라 이런 거 집행액을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쓴 거예요. 지금 2013년, 23년에 처음 시행됐대요. IFRS 17이 신계약비만 23조, 전년 대비 3조 7천억이 늘었습니다. 거의 18.4%가 늘어난 거예요. 그 전체 사업비가 4조 9천억, 4.9조 원이 늘었는데 거기에 75%가 신계약비입니다. 그러니까 신계약비를 늘려서 매출 생선부 모두 이 제도를 통해서 CSM 확보라는 미명하에 매출을 엄청 올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CSM이라는 게 현금 유입과 지출의 차로 쉽게 말하면 설명하는 건데 알고 보니까 수익보험료는 거꾸로 15조 8조 원, 15.8조 원이 감소했어요. 물론 이 금액과 이게 신계약비 증가금과의 매칭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분 판매가 이게 보유 CSM 빠졌을 수도 있는데 그건 차지하고라도 이렇게 줄다 보니까 금감원 입장에서는 야 신계약 과열을 해가지고 CSM을 늘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유지율이 빠지면 결국 유지율 빠진 만큼은 CSM 감소로 바로 이어지고 CSM 감소는 재무건전성 악화로 일어나는 거죠. CSM 잔뜩 늘었다고 하는데 그게 한순간에 그냥 일시상각으로 해가지고 보험 영업 손익과 그게 이제 보험의 이익 잉여금에 영향을 주면서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연 신계약비 제도 우리가 옛날에 있던 표준신계약비 제도를 도입해야 되겠는데 표준신계약비는 뭐예요? 보험사가 쓰는 보장을 담보하지 않는 비용 빼고 신계약 비용으로 쓸 수 있을 때 고객한테 돌려줄 때 보험사가 신계약 비용으로 띄는 비용이잖아요. 고객이 보험을 가입하면 한두 달 있다 예약하면 손해나잖아요. 왜? 경비를 미리 신계약비라는 명목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감독 규정에. 예? 이게 이제 연납 순보험료 5% 곱하기 20년 납 기준으로 해가지고 떼는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은 1800%, 경영인정기는 2000% 이렇게 율이 정해져 있다고. 물론 이제 보험료 사이즈에 따라 율이 달라지긴 하는데요. 금액이 정해진 이유, 이 안에 테두리를 가져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금융감독원이 내년 초, 12월 말이라고 하는데 내년에 그걸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표준신계약 이게 이제
말은 표준신경비는 용어를 안 쓰고 계약 체결 비용이란 말로 쓰거나 최적 사업비라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용어 두 개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이 테두리안을 주겠다. 이게 저희가 이제 금융감독원 보험계획회의 판매 수수료 개편안을 보니까 이 돈은 2년 안에 주는 그 성급 수수료 부분은 요 최적 사업비안, 표준 신계약비 안에서만 놀게끔 해라, 쓰게끔 해라. 이렇게 이제 단서를 딱 갔더라고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제재하겠다. 그래서 감독규정 4-32조에 그걸 넣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내에 그 내용을 분석하는 부분을 매월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재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무슨 얘기냐 하느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위해서 제가 이 표로 표현했습니다. 이 표는 어디에도 없는 표입니다. 일단 IFRS 17으로 사업비 이연 대상이 늘고 신계약비 상각기간이 동시에 늘었어요. 이게 사업비는 높아질 수밖에 없죠. 봐봐요. 아까 얘기했죠. 앞으로 가서 보면 신계약비가 얼마 늘었어요. 1년 동안 거의 3조 7천억 원이 늘었잖아요. 이 는 이유가 보세요. 과거 포 기준에서는 신계약비가 이 빨간색이 차이가 지금 이만큼 늘었다는 얘기예요. 세븐 2023년부터. 요게 쉽게 말하면 저 표로 얘기하면 3조 7천억이라는 얘기예요. 3조 7천억이 이 표에서 왜 바로 데미지가 오지 않는 거예요. 손익으로 마이너스를 잡지 않은 거예요. 이게 상각이 예전에는 나누기 7로 됐던 게 표준신경비 이게 나누기 N으로 보험기간을 하다 보니 뭐 예를 들어서 쓸 수 있는 돈이 100원인데 예를 들어서 뭐 200원을 써도 나누기 20년이면 나누기 20으로 간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100원 썼던 걸 20원이면 나누기 삼각기간을 7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7로 하면 7, 3, 20, 3이라는 숫자가 바로 그 해마다 그 비용으로 마이너스 잡혔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게 비용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그 비용 부담이 낮고 그 CSM을 일시에 인식하는 제도 IFRS 제도의 이점을 이용했을 때는 뭐 손해볼 거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어찌 보면 보험사의 그 CSM의 증가분은 대부분 요 이연 사업비에 해당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조만간에 네 말대로 제도가 7년에서 뭐 20년 보험기간 뭐 10년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7년 정도 지나면 다 노출될 겁니다. 지금 과도기 막 계속 신계약이 막 동일하게 들어온 것도 아니고 다양하게 상품 포트폴리오가 막 여러 가지로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이 종류가 구분하지 못했지. 지금 뭐 회사에서는 분석하는 회사는 그 데미지를 인식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상품 전략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책을 이쪽에 밀고 저쪽에 밀고 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냥 뭐 뜬금없이 어떤 상품을 돈 뭐 100원 100%더 줍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손익 구조에서 나오는 그 마이너스 플러스 요소를 감안하면서 하는 거지 이렇게 아무 그 생각 없이 하지는 않거든요. 보험사들이 이런 부분이 생긴다 이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됐죠. 표준신계약비가 IFRS 도입해서 이제 이만큼 늘어가지고 막 썼어요. 3조 7천억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년에 표준신계약비 제도를 다시 도입해서 요거를 열로 줄인다는 거죠. 열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3조 7천억을 전체를 간단하게 말하면 3조 7천억을 깎아야 될 판입니다. 이제 이게 신계약비 쪽에서 물론 이제 그 유지비 쪽도 이런 비용도 그리고 아까 뭐 제가 그 유지 보너스 유지 수수료를 일부 조금 주는 부분 보험사들이 이런 부분 뭐 일부 보험계획회의 판매 수주 개편에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건 별개로 치고 신계약비 쪽 계약 체결 비용 위상각 신계약비 최적사비 다 같은 말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요거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초년도는 상관없어요. 1200% 룰이 있으니까 어차피 벌써 1200% 1200%가 뭐예요? 1년치 보험료 합이잖아요. 12개 더하면 1200이잖아요. 한 개씩 12달에 12달치가 다 1200이면 그게 초년도는 상관없고 이제 문제는 2차년도 수수료나 시책이 이연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냥 이 파이가 준다. 줄면 뭐예요? 줄으면 누르는 게 있으니까 옆으로 퍼지겠죠. 당연히.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옆으로 퍼지는 거를 최소 3년에서 7년까지를 허용하고 있다고 하니 보험사들은 이제 3년에서 7년까지 그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2년에서 갑자기 2년에서 뭐 7년으로 늘리는 일은 만무하겠죠. 뭐 3년이나 4년으로 해서 접점을 찾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일단 저희가 이제 그 분급에 영향을 미치는 표준신계약비 제도를 알아봤습니다. 왜 표준신계약비 제도를 도입하면 뭐예요? 분급이 늘어나는지 알겠죠? 파이가 이만큼 빨간색 줄었죠? 줄면 뭐예요? 옆으로 퍼지는 거죠. 줄면 똑같은 구조를 왜 요만큼만 표준신계약비 내에서 계약처분비용을 주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해서만 그 이연 사업비 인식을 하는 부분으로 만약에 간다면 그 비용은 그 사업 거기에 또 유지율까지 문제가 되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은 사실 실제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을 해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제 올해보다는 유지율에 신경을 훨씬 많이 쓸 거라고 보여집니다. 유지율. 왜냐하면 신경 많이 팔고 돈 많이 갖다 땡겨 쓰면서 많이 팔기까지는 성공했는데 이게 유지 안 되면 이게 데미지 다 오거든요. 바로 해마다 이제 분기죠. 이제 뭐 분기마다 그 반영해야 되니까 그 손익 변동성이 워낙 큰 부분은 뭐 상장 기업이 많은 손보사나 이런 쪽에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표준회약 제도가 수수료와 시책비의 분급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이렇게 이 표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내용 보시고 충분히 이 표만 보셔도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는 알 거라고 보시고요. 나머지 보험 차익거래 금지 전 기간의 부분은 별도 해설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